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경매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을 이렇게 담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저는 오랫동안 그 경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매를 약 500m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 단속구간입니다. 이런 의문도 많이 가졌고요. 왜냐하면 그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이 어느 사람인가는 그 파산을 하고 빚 때문에 이제 그 살던 집이라든지 자기가 가진 재산들이 경매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과연 좀 더 싼 값에, 뭐 어떤 물건은 더 비싼 값에 팔리기도 하지만 이것을 싼 값에 내가 사서 영리를 취하는 게 도덕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 때문에 사실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도 시작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경매를 도전하게 된 계기가 보니까 이게 누군가는 그 파산을 해서 그 물건이 던져지는데 그게 빨리 누군가에게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그 빚진 것들이 정리가 돼야 재기를 하든지 뭔가 이제 결판이 나는 거지, 그게 그냥 그대로 묶여 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그 신용도 안 좋은 상태로 그대로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경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요, 한국에 처음 들어왔다가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했다가 뭐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제 어쨌거나 이제 파산자가 됐어요. 파산자가. 근데 이제 그 세금 같은 거는 이 압류가 안 돼야 5년 있다가 이제 그 없애주는데, 압류가 안 되고 있으면 5년 지나면 이제 그 없어져요. 세금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뭐 지방세도 있었고 부가가치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세금들이 밀렸는데, 한 번은 제 통장에 40만 원인가 얼마가 이제 어디서 들어왔는데, 그거를 제가 강남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논현동에 쇼룸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강남 세무서에서 제 그 계좌를 압류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쓰지를 못하잖아요, 압류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세무서에 전화를 했어요. 이거를 나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풀어주든지 나를 주든지 빨리 빼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라. 왜 이걸 그냥 묶어놓고 있냐?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왜 압류를 했냐? 이러고 이제 제가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 직원이 그 다음날 빼가더라고요. 날 주지. 물론 줘도 뭐 그까짓 뭐 언발에 오줌 누기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날 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저는 이제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저는 그게 이제 다 세금 문제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파산을 해서 그냥 이제 그 크레딧을, 신용을 살렸는데, 참 파산 선고가 나도요 5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5년 동안은 파산 선고가 난 날부터 5년 동안은 뭐 그냥 파산자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5년이 지나고 조금 해가지고 제가 그 신용 점수가 지금은 50점대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경매를 하나 받았는데 이 경매 사이트를 찍는 유튜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매매 사업자를 가지고 신탁 대출을 받으면 90%까지 나온다, 이렇게들 다들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 소득 금융이, 그러니까 소득이 별로 없어도 그냥 뭐 신용만 나쁘지 않으면 이렇게 매매 사업자를 가지고 90%까지 신탁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매를 하나 받았는데 이거를 신탁 대출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많은 돈을 가지고 이걸 한 게 아니라 사이드에 조금 있는 돈을 가지고 주식에 있던 돈을 그냥 다 빼가지고 이 정도 가지면 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낙찰을 받고 신탁 대출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은 이 매매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아요. 네. 제로잖아요, 제로. 매매 사업자는 대출 못 받습니다. 예. 근데 지방은 아직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탁 대출을 받으려면 매매 사업자를 내든지 임대 사업자를 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크레딧이 940점이라 그랬잖아요. 950점? 예, 940 몇 점인데, 예, 하나는 920 몇 점이고, 이 신용 점수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조금 많고 하나는 조금 적어요. 그래도 굉장히 좋은 신용 점수죠. 그리고 저는 소득 금융 증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택시를 계속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개인 택시는요 소득 금융이 얼마 안 잡혀요. 왜냐하면 이 개인 택시로 해서 세금 보고한 건 있잖아요. 공제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소득으로 잡히는 게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소득 금융이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 대신 신용 점수는 좋고, 또 집도 하나 갖고 있고 아파트가 있고, 예. 그런데 90% 대출 안 나옵니다. 예. 이게 신탁 대출이라는 건 수협이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아니면 단위농협이라고 있어요. 예. 주로 이제 이 금융권 같은 데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데요. 이 대출이 잘 이렇게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그냥 대출 신청하시면, 야, 이거 상당한 리스크가 있구나, 위험 부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90% 해주겠지 생각하고 신청했는데 그 돈이 안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낙찰 받았을 때 돈을 10%, 20% 넣는 게 있잖아요. 예,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가 던져버린 거는 20%의 디파짓을 해야 되고, 아니면 10%의
그 경매가의 10%를 내야 되는데 예, 그 돈 날라가는 거잖아요. 그 대출을 못 받으면. 예.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니까 신용이 안 좋으면 못 받습니다. 예. 신용이 안 좋은데 그냥 뭐 매매 사업자라 그래서 신용이 보통인데 그냥 매매 사업자라 그래서 막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카드 쓴 것도 좀 많고 어쨌든 소득 증명도 되는데 그게 매출이 많지 않다 그래서 90%를 받으려고 봤더니 거절당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신탁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요 보니까 그러니까 신협이나 수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런 단위농협이라 이런 데가요 뭐 여기서 안 되면 전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수협 같은 데도 신협 같은 데도요 다 지점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군데 알아봐야 되더라고요. 여러 군데 알아보고 저는 뭐 한 3-4% 정도? 그 정도 이제 신탁으로 받을 것 같은데, 예, 해준다 그랬으니까 해주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알아보고, 그래서 하여튼 애를 상당히 먹었어요. 예. 안 되면 이제 뭐 해다 안 되면 우리 큰아들 놈한테 야 돈을 좀 보내라 이럴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메꿀 것 같은데요. 신탁 대출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그 경매 이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 말만 믿고 하시면 안 된다. 그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신용이 괜찮고 조금 뭐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이면 80%까지는 신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90% 받아야지 이랬다가 못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예, 좋은 물건들 많이 받으셔서 예,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제가 그 경매에 대한 것들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가구를 하나 받았는데 다가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 2개의 사이트로 올리려고 그래요. 다가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경매에 낙찰받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낙찰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것들을 하나씩 사이트를 별개로 해갖고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올리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게 왜 영상이 까마냐 하면요 밤에 일하고 들어가다가 제가 지금 여기 밤 12시 50분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일을 하고 끝나고 들어가는 시간에 이렇게 잠시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낮에 올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1시, 2시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낮에부터 일도 해야 되고 또 뭐 이것저것 하는데 약간 이제 기력이 있을 때 뭔가 조금 열심히 좀 더 하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